때밀이 손에 숨겨진 재단사의 비밀. 여러분, 때밀이 아저씨 손이 왜 그렇게 따뜻한지 아십니까? 저는 65살 김남철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옥수탕 때밀이라고 부르죠. 매일 새벽 5시 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안개처럼 뜨거운 김이 코끝을 먼저 잡아당깁니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초록, 등밀이 수건을 길게 적셔 걸레처럼 쥐죠. 손바닥 살이 두툼해진 건 이 일을 오래 해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오래된 일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양복점 재단사였어요. 맞춤 정장 한 벌이 한 집안의 경사였던 시절, 저는 분필로 천위의 하얀 선을 그어 사람의 어깨와 팔 길이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밤의 화재가 모든 걸 앗아갔죠. 맨손으로 불을 끄다 손을 다쳤고 재단사는 손끝으로 망합니다. 바늘귀를 꿰지 못하면 그건 끝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20회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제가 때밀이로 살며 깨달은 인생의 흉터를 치유하는 4가지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새벽 5시 반. 옥수탕 유리문을 밀면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쌉니다. 숨이 막히는 듯 하다가도 이내 익숙해지죠. 저는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촤악! 물줄기가 타일 사이를 메우고 하얀 거품이 모퉁이를 돌아 흐릅니다. 초록 등밀이 수건을 적셔 꽉 짜면 손바닥에 물이 배어들며 온기가 전해져요. 이 손,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은 이 손으로 저는 오늘도 사람의 등을 밉니다. 젊었을 때 저는 달랐습니다. 양복점 재단사였죠. 27의 가게를 차렸어요. 김남철 양복점. 간판은 작았지만 제 자부심은 컸습니다. 맞춤 정장 한 벌이 한 집안의 경사였던 시절이었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면 저는 줄자를 목에 걸고 어깨 너비를 쟀습니다. 팔 좀 들어보세요. 네, 그대로요. 분필로 천위의 하얀 선을 그었어요. 칼이 지나간 자리는 매끈했고 헤라로 다림선을 누르면 천은 숨을 죽이고 곧게 눕곤 했죠. 사람마다 비밀이 들어있는 어깨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배와 허리도 있고요. 저는 그 굴곡을 따라 선을 그었고 옷은 그 사람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김 사장님 솜씨는 정말. 손님들은 만족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도연이가 있었고 작지만 제 가게가 있었죠. 도연이는 10살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재봉틀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도연이 대단한데? 저는 천을 재단하다가도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까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진 건 한여름 밤의 화재였어요. 작업실 천장 위 오래된 전선에서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스펀지와 합성 섬유는 불을 물처럼 빨아들였죠.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단 5분 만에 작업실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이야! 봉제실 문을 열자 연기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죠. 저는 재단용 장갑도 끼지 못한 맨손으로 기계 전원을 뽑았습니다. 지지직. 손바닥에 전기가 튀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완성되지 않은 예복들이 불타고 있었거든요. 손님들 옷이었습니다. 저는 예복을 창문으로 던졌어요. 1벌, 2벌, 3벌. 손등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손가락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소방차가 왔을 때 저는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새빨갛게 부어올랐고 물집이 터진 자리엔 진물이 흘렀어요. 이 정도면 이도 화상입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바늘을 잡을 수 없겠구나.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 돌아왔을 때 가게는 폐허였습니다.
까맣게 탄 천 조각들, 녹아내린 재봉틀, 그리고 분필 가루가 공중에 떠다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단사는 손끝으로 살고 손끝으로 망합니다. 상처는 울퉁불퉁한 지문처럼 굳었고 저는 더 이상 바늘귀를 제대로 꿰지 못했어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한테 사과하고 배상금을 내고 간판을 내렸죠. 김남철 양복점. 27에 시작해서 35에 끝났습니다. 8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손에 힘을 쓰지 않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차 관리 전단지 돌리기. 하지만 어디에서도 저는 재단사였던 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상을 차려주고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도연이도 달라졌어요. 10살이던 아이가 12살이 되고 14살이 되면서 저를 대하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축구공을 차며 소리쳤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아픈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도연이는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고 그 길로 자취를 했어요. 대학 입학하고 군대 갔고 제대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내 기일에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가게를 잃고 침묵으로 아들을 잃었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옥수탕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종이를 봤어요. 때밀이 구함 성실한 분. 사장님은 제 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상처를 기억하네요. 대신 사람 몸을 상처내지 않는 법도 알겠어요. 그 말에 제가 웃었죠. 네, 저는 원래 선을 그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천 대신 사람의 등을 다루는 일을요. 때를 미는 일은 생각보다 재단과 닮았어요. 먼저 물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샤워기 물줄기가 흘러내리며 만드는 윤곽 굽은 척추가 만든 골짜기, 오래 앉아 생긴 어깨의 둔덕. 그 위에 저는 분필 대신 거품으로 선을 그립니다. 넓게 1번, 짧게 2번, 깊게 3번. 저는 이걸 세줄 호흡이라 부르죠. 첫 줄에서 사람은 긴장을 풀고, 둘째 줄에서 마음이 조용해지고, 셋째 줄에서 오래된 일을 제 손끝이 더듬습니다. 때는 피부의 과거고, 저는 그 과거를 아프지 않게 떼어내는 기술자예요. 아저씨, 3개 해주세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3개가 아니라 깊게 밀어드리죠. 아저씨,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뜨거운 곳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의 사연도 많이 들었어요. 등 위에 흘리는 말은 거짓말이 적습니다. 목으로 올라가는 김과 함께 허세가 증발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이 끝난 다음 주 화요일. 낮 2시 반. 유난히 한산한 시간이라 저는 수건을 새로 삶아 말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죠. 마흔 즈음. 소금방을 거쳐 탕에 몸을 담그더니 조용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때 좀 밀어주실래요?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동시에 아주 오래된 소리를 닮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눕겠습니다. 남자가 등을 돌렸어요. 저는 물을 흘려보내고 수건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 어깨뼈 아래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렌지 상자 모서리에 긁혀 생긴 상처. 저는 그 모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겨울. 10살짜리 남자아이가 가게 앞에서 넘어졌고 저는 급히 파스와 거즈를 붙여주며 이름을 물었죠. 김도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남자는, 아니, 도연이는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20해가 흘렀고 저는 양복점 재단사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됐으니까요.
등에 거품을 흘렸습니다. 하얗게 부풀어 오른 거품이 등뼈를 따라 흘러내렸죠. 어깨는 얇았어요. 척추는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처럼 곧았습니다. 저는 수건을 말아 올렸다가 조심스레 풀었어요. 넓게 1번, 짧게 2번, 깊게 3번, 3줄 호흡. 제 손은 옛날 천의에서 하던 대로 기억의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게 안 하셔도 돼요. 도현이가 말했어요. 이 정도가 좋네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가까스로 닦아낸 예의가 묻어 있었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미는 일도 했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등을 살짝 기울이며 호흡을 맡겼습니다. 저는 재단사였던 아버지가 그랬듯이 등 위로 치수를 쟀어요. 아이였던 도연의 어깨 너비는 제 손바닥 2개였는데 지금은 제 손바닥 하나의 반쪽을 더 얹은 폭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 폭을 따라 수건을 말아 올렸다가 조심스레 풀었죠. 견갑골 아래 빗살무늬로 2번, 광배근을 따라 3번, 골반 위에서 손을 멈추고 3줄 호흡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끼얹기 전에 저는 작은 수건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등 위에 10초만 덮겠습니다. 뜨거운 수건이 등 위에 놓이는 순간 도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감을 저는 잘 알아요. 양복을 맞추러 온 신랑이 마지막 단추를 잠그고 내쉬던 그 숨과 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현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명절 지나고 오시면 더 뭉쳐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쌓고 풀고 또 쌓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산대에 서서 카드 영수증에 사인을 했어요. 김도현. 볼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제 귀 안쪽에서 오래된 재봉틀. 소리가 덜컥하고 깨어났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탕 바닥을 밀었습니다. 물길이 한쪽으로 모였다가 소용돌이치며 배수구로 사라지는 모양이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배수구 덮개를 열었죠. 그 속엔 회색의 하루가 웅크리고 있었고 실 하나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오늘의 사연들을 묶어 한 뭉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용히 집어내고 새물을 흘려보냈어요. 재단사였던 시절 저는 사람의 어깨를 재고 하루를 입히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람의 등을 밀며 어제를 벗기는 일을 하죠. 옷은 내일을 단정하게 하고 때는 어제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이 다시 올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또 오겠죠. 그가 제 아들인지 알든 모르든 저는 같은 박자로 밀 거예요. 넓게 1번, 짧게 2번, 깊게 3번. 때는 아프지 않게, 기억은 흐리지 않게. 그리고 물을 끼얹을 때 아주 작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 것도 어제 것도.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인생의 흉터를 치유하는 4가지 비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이 기억하는 것을 믿으세요. 제 손은 화상으로 망가졌지만 재단사였던 기억은 때밀이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그렇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작이에요. 둘째, 침묵도 대화입니다. 20해 동안 아들과 말을 나누지 못했지만 등 위에서 우리는 대화했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목소리보다 손길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셋째, 사람은 결국 돌아옵니다. 도연이가 돌아왔듯이 떠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따뜻함으로요. 넷째,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지혜가 됩니다. 제 손등의 화상 자국은 이제 제 자산입니다. 이 흉터 덕분에 저는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지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의 흉터도 마찬가지예요.
옥수탕의 보일러는 한겨울에도 규칙적인 심장처럼 뜁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와 천장에 부딪히고 유리창을 한 겹 흐리게 만들면 저는 수건을 짜서 다시 걸어둡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입으러 오고 어제를 벗고 돌아가죠. 저는 그 사이에서 물의 길을 봅니다. 뜨거웠던 곳에서 오래 살아남은 손으로 누구의 등을 만나든 상처를 내지 않는 선을 오늘도 그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